Welcome to Victoria's Magical Hands. 안녕하세요 여러분, EMH의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RMT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토론토에서 프랙티스 중이고요. 토론토는 캐나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6가지 정의가 뭔지, RMT가 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RMT가 탄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근무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수입이 어떠한지, 그리고 보통 얼마나 사람들이 이 직업에 진심인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의부터 알아보면요. RMT는 Registered Massage Therapist, 말은즉슨 자격증이 있는 협회에 등록된 그런 마사지사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마사지 테라피스트는 근육과 관절을 다룹니다. 어떻게? 마사지 테크닉을 통해서. 마사지 테크닉이 여러 가지예요.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차고차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기본적인 테크닉은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자기가 자격증을 가진 다음에 다시 자기만의 색깔을 입혀,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입혀서 새로운 테크닉을 창조해내는, 그럼으로써 다른 치료사들로부터 나를 차별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고안해내는 거는 그건 정말 테라피스트의 역량입니다. 학교가 퍼블릭 컬리지가 있고 프라이빗 컬리지가 있습니다. 퍼블릭 컬리지는 보통 3년 과정이에요. 3년 과정인 이유는 중간에 summer break,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그리고 spring break, 봄방학, 그리고 reading week 이런 게 있어서 3년 과정이고요. 만약에 보통 사립 컬리지를 가게 되면은 이제는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내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다, 이쪽 헬스케어 그런 백그라운드 knowledge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냥 생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은 2년 과정이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의사를 했었다. 나는 카이로프락터를 했었다. 나는 피지오테라피스트다. 피지오테라피스트는 뭐 물리치료사 아니면은 작업치료사를 했다. 그러면 이미 몸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1년 반 아니면 1년 과정, 아주 빠르면 10개월 과정으로도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마사지 테라피스트는 사실 마사지 테크닉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딥하게 배웁니다. 제 체감으로서는 정말 약 배우는 거 빼고, 그 메디슨, 그런 약물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배우는데 전 제 기준 체감 닥터 만드는 줄 알았어요. 별걸 그냥 다 배우더라고요.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신경까지 다 배웁니다. 그리고 질환까지 다 배우고요. 질병, 질환 다 배우고요. 그걸 다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시험도 매주 있고, 정말 파이널 exam도 매번 있고, 너무 인텐스하고요. 그리고 랩도 많이 가야 되고, 랩이 뭐냐면 실험 이런 거, student clinic 이런 것도 가야 되고, 그리고 플레이스멘트도 가야 합니다. 사립 컬리지에서는 outreach라고 하고요. 실습을 outreach라고 하고, 퍼블릭 컬리지에서는 이제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요. 둘 다 실습입니다. 실습을 보통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센터에 계신 에이즈 환자분들을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거였어요. 무료로 마사지를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학생 클리닉에서는 이제 단돈 25불인가를 받고 외부에서 정말로 클리닉에서 부킹을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마사지를 하죠. 1시간 단위로 했던 것 같아요, 마사지를. 뭐 30분짜리, 45분짜리, 75분, 90분 이런 식은 클리닉에서 하고요. 진짜 클리닉 세팅에서 하고요. 보통 학생 클리닉에서는 그냥 1시간짜리 아니면 90분짜리 이런 식으로만 봐왔던 것 같아요. 학생 RMT로서 일을 할 때는 정말 힘들죠. 왜냐면은 아직 마사지 테크닉이라고는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것밖에 없고 내 체력은 아직 3명, 4명, 5명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3명 하면은 일단 지칩니다. 그리고 1명만 해도 지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자기만의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뭐 그렇다 할 바디 메카닉 그런 것도 없고 좋은 그래서 자세를 제대로 못하니까 금방 지치기 일쑤죠. 그런 식으로 다 하고 나면은 보드 exam이 기다립니다. 보드 exam이 뭐냐면요. 그 라이센싱 exa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 치르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게 2파트로 이어져 있어요. 하나는 실기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필 시험이 있는데요. 두 개를 다른 날에 각각 신청을 해서 다른 날에 보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마다 오래 걸리거든요. 어스키 같은 경우에는 실습은 어스키라고 부르는데 OSCE 라고 어스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찼을 때에는 7개의 스테이션으로 나눠졌어요. 하나가 뭐 informed consent, 뭐 advanced technique, 뭐 assessment, assessment technique, 그리고 뭐가 있었지? 뭐가 하여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개의 스테이션을 무슨 특정 점수 이상으로 받아서 패스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무너무 인텐스해서 그쪽 대학교 교수님들 그분들도 많이들 한 번쯤 실패를 했었을 만큼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리고 지필 시험은 MCQ라고 하는데요. 이게 Multiple Choice Question의 약자일 거예요. MCQ.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50문항인가 250문항인가 그랬어요. 저는 이 지필 시험을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무슨 rmtstudent.com이던가 그 웹사이트를 알려주셨거든요. 저를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웹사이트 하나를. 그때 rmtstudent.com이라고 있었는데 그냥 많은 문항들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 문장 첫 번째 단어만 봐도 기억이 이거 답이 뭐였다 기억이 날 정도로 저는 그냥 계속해서 그거를 했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훨씬 넓고 방대하고 깊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그게 라이센싱 이그잼이라니까 그게 보드 exam에 나온다고 하니까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안 배운 것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자격증 시험에는 새로 뭐 다시 공부를 하듯이 거의 뭐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면은 저는 여느 20대 초반의 여성처럼 외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죠. 다이어트에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다이어트에 심취했던 나머지 원래는 오후 5시나 6시 이후면은 거의 뭐 금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무게를 뭐 45 이하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은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했는데 제가 안 먹으려고 버티다가 이래가지고는 시험을 통과를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시험을 패스하려고 특히 아직도 기억나요.
얼굴 3차 신경을 제가 매우 공부하던 때였거든요. 그날. 그게 너무 안 이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3차 신경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외워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외우면서 새벽 2시에 치즈케이크를 수저로 퍼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결과는 아주 좋았죠. 그만큼 학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들 이 RMT 프로그램에 들어왔다가 나가버립니다. 한 학기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2학기, 3학기를 하고 나서도 안 되겠다 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마사지 나도 하고 싶다.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 2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3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재밌겠지. 하면서 들어왔다가 생각보다 너무 방대한 공부의 양에 이제 다들 꽥 하는 거죠. 들어왔는데 너무 인텐스해. 너무 속히 말해서 빡세다 그러죠. 진짜 너무 빡셉니다. 그래서 다들 지레 겁먹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진지하다. 이과 너무 시리어스하고 너무 프로페셔널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하고 많이들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졸업생 반들 보면은 한 과 한 반에 6명도 안 될 때가 많고요. 10명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졸업생이. 네, 마지막에 보통 third year, last year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last year 스튜던트가 10명 내외예요. 제 과에서는 저는 특히 작은 학교를 갔기 때문에 작은 사립학교를 갔기 때문에 더 안 그래도 등록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마저도 빠져나가서 저는 한 3명 남았었나? 저 포함해서. 한국에는 당연히 저 혼자였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무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보통 RMT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일을 한다 싶으면은 스파에 가기도 하고 자기가 흔히 말하는 마사지 샵을 오픈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클리닉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파 같은 경우에는 데이 스파가 있기도 하고 데스티네이션 스파라고 아주 큰 스파들이 있어요. 아니면 호텔에 있는 호텔 스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스파들은 보통 인플로이 신분으로 고용을 해요. RMT들을. 스파를 인플로이 신분으로 고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hourly rate로 받는 거예요. 시급으로 받는데 그 시급이 아니면은 스플릿으로 받는데 이제 분할 너 몇 퍼센트 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근데 그 시급이라는 게 정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스파에서는 특히 팀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시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시급만으로 하기에는 내가 하는 그 육체적 노동에 비해 시급이 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당연히. 왜냐면은 이게 마사지라는 게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계속 몸을 쓰는 일이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많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컴을 올리냐면은 바로 팁입니다. 근데 팁이 그렇게 막 mandatory로 사람들이 막 남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옵션이에요. 정말 마사지를 잘 받았다. 정말 마사지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팁을 남기고 가기도 하는데 그럼 그게 내 수입에 플러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클리닉 쪽으로 가면요. 클리닉은 보통 RMT들을 대다수의 경우 스플릿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분할이죠. 보통 막 60% 그러니까
나 60%, 그 클리닉 40%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 저쪽 35%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RMT 클리닉이 있고, 말은 즉슨 RMT만 있는 클리닉, RMT 전용 클리닉, 그리고 Multidisciplinary 클리닉이 있는데요. Multidisciplinary 클리닉은 이름 자체가 암시를 하듯이 Multidiscipline, 여러 개의 부속이 함쳐져 있는 클리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쪽에 물리치료사도 있고 자연학 의사도 있고, 그리고 침 놓는 침술사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그 헬스케어 안에 여러 가지 부서가 다 모여서 생긴 게 멀티디스플리너리 클리닉이에요. 스파나 마사지 샵 그런 데에서 일을 하면은 보통 에스테티션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스파니까 이제 특히 워터 테라피, 워터 테라피라고 해서 수영장도 있고, 자쿠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이런 데일수록 에스테티션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 동료가 되는 거죠. 이제 클리닉 쪽으로 가면은 헬스 쪽으로 프로페셔널한 분들과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수입, 대망의 수입 너무 궁금하시죠? 수입은 어떨까요? RMT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 정말 it depends on your energy. 말인즉슨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루에 10명을 받을 수 있다, 10시간 일할 수 있다, 12시간 일할 수 있다. Go for it. Good for you. 그러면은 돈 아주 많이 들어오죠. 보통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말은즉슨 1시간짜리 치료를 3개 내지 6개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 보통 자신의 또 퍼센티지에 자기가 또 계약서에 얼마 받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려있지만, 보통 이제 더 일을 한다, 아니면은 따로 집에서도 한다, 현금으로만 받는 그런 때가 있다, 이러면은 훨씬 더 올라가죠.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차려서 내가 사업을 한다, 정말 잘 됐을 시 1억 이상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향후 2-3년 안에 저만의 클리닉을, 저만의 샵을 오픈하는 것이 꿈입니다. 왜냐면 이제 7년 정도 제가 이 직업에 몸을 담고 있는데, 제 환자분들, 제 고객분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너는 직원으로서만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너가 스스로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보통 RMT 직업은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들 5년 안에 많이들 그만둬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 힘들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한계를 느낀 거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한계. 특히 하루에 많이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한계를 느끼시죠. 그래서 많이들 그만두시기도 하고, 너무 몸을 쓰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RMT로 일을 하면 이제는 거의 self-employed, 자영업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 아이를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이제 만약에 육아수당 같은 게 필요한데,
self-employed 신분으로는 육아수당 같은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어지간한 체력 아니면은 거의 일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아기 낳고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입에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또 많이들 그만두고요. 네. 장점. RMT의 장점은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dual aspect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스테틱이나 뭐 요가처럼 wellness, 뭐 well-being 그쪽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왜냐면 relaxation massage 같은 경우를 하면은 뭐 이게 프로페셔널 하긴 한데 헬스케어 같은 느낌은 덜 하잖아요. relaxation massage를 하면은 그럼 그때는 wellness 쪽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젠 재활 쪽, 즉 치료 목적으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헬스케어, 뭐 피지오테라피스트 못지않게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뽐낼 수가 있거든요. RMT로서. 왜냐면 저희 다 그런 거 배우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지오테라피스트나 occupational therapist, 뭐 물리치료사분들, 작업치료사분들, 그리고 뭐 의사분들 당연하지만 그리고 카이로프락터 분들이 한국에서는 뭐 보통 도수 치료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은 아예 카테고리가 헬스케어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RMT는 헬스케어인 동시에 웰니스라는 카테고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듀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라이언텔. 그래서 그쪽 웰니스 쪽을 중시하는 환자분들과 완전히 나는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환자분들 이 양쪽에서 우르르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유치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단점은 역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 좀 하다가 좀 코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 좀 어떤 직구준 남성 고객분들은 좀 부적절한 말투로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hit on 한다 그러죠. 남성 고객분들의 대시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이상하게 좀 변태스러운 고객분들도 좀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현명하게 대처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 걸 맞장구 쳐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장구 쳐주시면 절대 안 되고 아주 다부지게 거절을 하셔야 해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아니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다.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으니 다음 이런 말은 삼가해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대시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 거절을 했죠.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RMT 협회에서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고객과 데이트를 하면 안 된다. 고객과 클리닉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게 허용이 되려면은 즉 그러니까 clinical relationship, therapeutic relationship, 치료적인 관계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마지막 치료가 있었던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해요. 그래야 그 therapeutic relationship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RMT의 장점이 저한테는 단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RMT가 분명히 힘들긴 해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전문적인 체력도 갖추면서 나 자신을 돌보면서 말은즉 나의 체력과 지성을 겸비하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교육까지 내가 또 평생 교육까지 따로 다니면서 한다. 말은즉 내가 만약에 학교를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갈고 닦으면서 뭐 코스를 듣는다든지 뭐 어디 학교를 다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 가지 세미나, 온라인 강의 아니면 in-person lecture, 뭐 직접 가서 듣는 강의, 이렇게 원데이 코스, 투데이 코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런 거 다니기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갈고 닦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체력까지 그러면은 정말로 살아남을 만해요. 그리고 고객들과의 관계, 이게 또 하나의 별미입니다. 내가 정말로 친구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그들의 삶의 질에 공헌을 하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거 정말 amazing한 feeling이거든요. 그분들이 빠르면은 바로 3일 안에 다시 오시기도 하고요. 다음 세션을 받기 위해. 아니면 일주일 만에 오시기도 하고 2주 만에 오시기도 하고 뭐 3주, 4주, 보통이면은 한 달 안에 다시 찾아주시는 추세예요. 말은즉슨 한 달 안에 내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다시 두둥실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인상으로, 좋은 이미지로, 좋은 경험을 남겼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다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하여금 나에게 다시 오고 싶게끔 만든다는 것.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좋은 이미지로 계속해서 떠올려지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저에게 열고 저에게 자신들의 다음 플랜까지 상담을 하는 상태도 생기거든요. 말은즉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치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가 거의 뭐 멘토링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의 몸을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멘토링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적성에는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에 계속 몸을 담기로 결심을 했죠. 자, 여러분, 우리 같이 RMT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RMT라는 게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있고 아주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것,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캐나다에 오셔서 만약에 RMT한테 마사지를 받으신다, 치료를 받으신다, 그러면은 좋은 경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RMT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